네, 대한학 기자님의 개회 선언을 읽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대한학교 장학학교의 이입니다. 지금부터 대한학회 134회 총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회원분들께서는 단상의 빛을 향해 일어나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국내 바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두 분의 기조 강연자를 드렸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남원호 교수님과 고려대학교 조민희 교수 두 분이십니다. 먼저 남원호 교수님의 기조 강연 때 전달했고 강연을 하신 후 조민희 교수님 기조 강연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호 교수님 감사합니다. 기조강연회 이화여자대학교 남원호 교수 귀하는 134회 학술 발표회에서 기조 강연자로서 회원들의 학술적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2024년 10월 17일 대한학교장 이필호 박수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남원호 교수님의 강연으로 좌장은 카이스트의 이민희 회원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이민희 교수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학교 여러분. 제134회 대한학교 학술 발표의 첫 번째 기조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첫 번째 기조강연 연사분의 소개와 진행을 맡게 활동학과 이민희 교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훌륭한 우리 연사분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특별히 대한학회 이필호 회장님과 신성원 학술부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기조강연 연사분으로 모시게 된 분은 저희 석사학위 지도 교수님이셨던 남원호 교수님이십니다. 남원호 교수님께서는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교수이신 분이시며 한국 연구재단 리더 연구과제에 2003년부터 세 차례 연구 선정되셔서 산소화학 연구단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대한학교 대표전을 코리안 케미컬 소사이티 BKCS의 편집장으로 활동하시며 저널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슬라이드 좀 남겨주시죠. 남원호 교수님께서는 지난 30년간 핵무기화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이루어 오셨으며 대위화학 기반으로 한 생체 내 산소화 효소의 가능성과 반응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특히 생체 내 산소 활성화 과정에서 중간체 구조를 발견하여 생명체가 산소를 활용하는 원리의 미규정 부분을 명확히 밝히는 큰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러닝 시스템에서 하이드런트 오소 아이온 중간체를 세계 최초로 구조를 규명하신 2003년의 연구 성과는 군속 산소화학 분야의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획기적인 업적입니다. 남원호 교수님 연구는 Nature Science, Nature Chemistry, Text, Organic 등 포함해서 세계적인 학술들 43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되었으며 특히 텍스트 논문 100편 이상의 발표는 주목할 만한 업적입니다. 이런 독보적인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남원호 교수님께서는 젊은 과학현상, 대한학교 학술상, 이태규 학술상, 경안학술상, 한국과학상, 한국교레이 과학기술상, 대한민국 학술원상 등을 비롯하여 일본 대의학회 인터내셔널 어워드,
그다음에 아시아 대외관계 마이크로프랙틱 ACC 어워드, 최근에는 최초로 아인슈타인 비지팅 펠로우로 선정되는 등 다수의 국내외 기여성을 수상하셨습니다. 오늘 남원 교수님께서 지난 30년간 금속 산소화학 연구 여정을 대한화학의 회원 여러분과 함께 나눠주실 예정입니다. 더 많은 업적을 소개해드릴 수는 있지만 이제 직접 강연을 통해 연구의 여정을 들으면 감동을 느끼는 시간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남원 교수님을 간단히 모시겠습니다. 남원 교수님. 이민 교수님 멋진 소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큰 영광을 주신 이필호 회장님 그리고 대한학교 운영진들 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저희 연구에 대한 산소화학에 있어가지고의 어떻게 연구가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산소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 같은 몰레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물교학에서는 산소화학에 활성화되어지는 그리고 생성되어지는 데에 많은 물질들을 관여하는 그때 구조 그리고 메커니즘에 대한 것을 간단한 몰레큘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엔자임들 그리고 몰레큘들에 의한 그 연구의 수사를 종종 보여주게 되는 그 중간체들에 대한 것을 여기에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탈 수포옥소, 포옥소, 메탈 하이드로 포옥소, 하이드로 메탈 옥소 등들이고 오늘 제가 강연에서 보여드리는 그리고 설명드리는 중간체들에 대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세 개의 몰레큘들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파트에서는 너님 아연 옥수를 저희가 어떻게 발견을 했고 그리고 너님 메탈 옥수 등들에 대한 화학적인 것들을 어떤 식으로 저희가 발견시켰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흰 엔자임인 사이클론 P450 엔자임에 있어가지고의 반응 사이클에 대한 것을 보여드리고 있고 이 흰 엔자임 사이클론 P450의 산소 원자를 유기물질들과 전달시키는 것은 여기에 있는 아연 옥소중이다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종에 대한 중간체 컴파운드 1이라고 불리는 이 아이언 4 옥소 폴피 하이테렌 레이들에 대한 것을 마이크린이 사이언스 2010년도에 그 스펙트로스코픽 에비던스에 대해서 발표를 했지만은 이미 30년 전에 제이브록스 교수가 JX에 이 바이오미메릭 몰레큘에 대한 것을 발표를 했고 이후에 많은 이 몰레큘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서 구조 그리고 화학 반응에 대한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2000년도에 들어와가지고 저희 바이오오르가닉 소사이티에서는 새로운 너님 아연 종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알파-키토 글루트레이트 디펜던트 엔자임에 대한 이 반응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구조를 보게 되어지게 되면은 2003년에 펜스테이트 볼린저 그룹에 의해 가지고 바이오케미스트리 저널에 발표가 되어지는 그와 같은 첫 번째에 대한 스펙트로스코픽 에비던스에서 나온 너님 아연 4 옥수정이 되겠습니다. 이 엔자임에서 첫 번째 발표가 되어진 것이 2003년도 6월까지 되었고 이전에 저희는 2003년도 3월에 처음으로 나와 이 너님 아연 옥소 종에 있어가지고의 구조를 저희들이 밝힐 수가 있었습니다. 미네소타주에 있는 ADK 그룹하고 저희가 공동 연구가 진행을 했고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바로 저를 소개해준 임미 교수님이 지 밑에서 하교할 때 처음으로 나가본 그 어떤 너님 아연 옥수정이 되겠습니다. 임미 교수님 그때는 미 학생이라고 미라고 부르고 그랬는데 미가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너님 아연 4 옥수정을 봤다고 그랬는데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너님 아연 4 옥수정은 존재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했지만은 이것이 저희에게 볼이다라는 것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 성격이 보면 좀 지독합니다. 지독하고 하나에 꽂히면은 거기에 있어가지고 끝까지 가는 그와 같은 성격 때문에 임미 교수가 2000년 초에 여기에 있는 TMC라는 이 몰레큘을 사용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아연 4 옥수정들에 대한 구조를 밝힐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발표가 됐을 때 굉장히 바이오메딕에 있어서는 센세이셔널과 같은 그 연구 결과가 있었고 많은 새로운 바이오메딕 분야에 있어가지고 장르를 여는 그와 같은 결과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같은 연도에 2010년도에 지금은 전부 일렉트릭 저널들을 보고 계시지만 그때만 해도 일렉트릭 저널이 없었고 이 보이드보드가 나오는 그 같은 그 학술지가 있었고 제가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지만 그때는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 갈 때 펜컴을 들고 갔는데 제 집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나서 제 방에 가서 펜컴을 넘기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IMTMCS라는 이 구조를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이 구조에서의 TMC에 대한 그 프레임워크는 똑같지만 여기 썰포가 달라붙어 있는 여기에서 니켈 화합물을 보고는 제가 잘못 들 수가 없었고 그 다음날 학교에 가자마자 서미수 박사님한테 아연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아연을 만들었고 TMCS에 대한 이 구조를 잡고 나서 반응을 시켰더니 여기에 있는 TMCS 아연4 옥수정이 분리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보여드린 IMTMC 옥수정은 룸템퍼처에서도 상온에서도 안정화되어 있지만은 여기에 있는 이 IMTMC 등에 대한 것은 마이너스 60도에서도 라이프타임이 3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조를 볼 수가 있었고 여기에서의 이 철과 썰포에 대한 원들이 진짜 존재하는가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네소타에 있는 레이 케이블로다가 저희들이 이 몰레킬을 보냈고 이후에 XX에 의한 결과가 있어서 여기에 아연과 썰포 등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보여드리는 이 구조가 힙 엔자임에 있어가지고의 컴파운드 1에 대한 첫 번째로다가 아연의 썰포가 붙어있는 이 종에 대한 모델 화학만이 되겠고 이것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은 힙 엔자임에 있어서의 아연에 대한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규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좀 아쉬웠던 것은 이 IMTMCS를 처음 해봤고 그러고 IMTMC 옥수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처음 보다가 밝힌 성민숙 박사님한테 사실 그렇게 큰 저희가 큰 것을 못 준 것은 굉장히 좀 아쉬울 것 같은 결과였던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이후에 저희 그룹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많은 그룹들이 너님 아연 독수 이쪽으로다가 들어왔고 이 결과에 의해 가지고 약 80종 이상, 현재까지 100종에 해당되어지는 너님 아연4 옥수정들이 확정되었고 이 연구로부터 저희들은 이것에 대한 구조 그리고 스펙트로스코픽에 대한 성질들에 대한 것 뿐만이 아니라 리액티비티 그리고 산소 전달 반응에 있어서 메커니즘은 무엇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연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너님 아연4 옥수정에 의한 6-1 activation, alcohol oxidation, olefin epoxidation, sulfoxidation, electric transfer에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너님 아연 옥수정에 대한 정보가 한 50년 넘게 진행된 히 컴파운드 1에 대한 그 정보 이상을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었고 이 연구에 대한 것이 제가 어파노브 케미컬 리서치에 2007년부터 닥스펜에 대한 것으로다가 유학을 했었습니다. 2003년도에 처음으로다가 저희들이 아연 옥수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 이후에 너님 쪽으로 들어가서 맹게니스, 크로미움 해가지고 얼리 트랜지션 메탈 쪽에 있었어요. 메탈 옥수정으로서 참 제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합성해서 구조 잡고 리액티비티 내고 그러면은 잭스너물 시켜낼 수 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잭스 한 번 나간다고서는 그 다음번에는 잭스가 못 나가게 되고 학생들은 많고 계속해서 잭스 논문이 달라고 했는데 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논문들을 사실 이 앞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 뒷부분이 존재하더라고요. 네이처리션 메탈 아이언, 코발트, 니켈, 커퍼 존재에 대한 것을 메탈 옥수정이 지금까지 발표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뒤로 들어가자라고 결론을 내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연과 코발트 사이에 옥수원이라는 것을 혈액에 계시는 헤이브리에 교수님이 그 쓰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메탈 옥수정을 만들 수 있지만은 이쪽으로다가는 메탈 옥수정을 못 만든다라는 것이 헤이브리에 교수님이 발표한 옥수월이 되겠습니다. 이 월 때문에 저희들은 레이트랜지션 메탈 옥수정들에 대한 것은 합성을 할 수가 없었고 하지만 한번 도전을 해보자
라고 해서 2000년대 초부터 저희들이 뒤쪽으로다가 연구를 시작을 했고 2017년도에 처음으로다가 코발트 TMC를 사용해가지고 여기에 있어서의 저희들이 포토 카타리틱 옥시데이션, 케미컬 옥시데이션을 통해가지고 코발트 옥수정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스펙트로스코픽에 대한 에비던스, 리액티비티에 대한 에비던스에 대한 것을 저희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UV 비저블 스펙트럼에 있어서의 새롭게 생성되어지는 이벤트, 포토 카타리틱 제너레이션, 케미컬 옥시데이션 제너레이션에 있어서 생성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여기에는 이 매스가 보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보이지만 이 한 장을 얻기 위해서 한 100번 정도 인젝션을 했습니다. 100번 정도 인젝션 해가지고 가장 깨끗하게 얻어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산소 원자 하나가 있다라는 것을 OAD 실험으로부터 알았고 여기에 있는 것이 EPR 스펙트럼이 되고 이후에 이 슬라이드 한 장에 있어서 코발트 옥시전 본드가 존재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밝힐 수가 있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온 때 모든 리뷰들이 믿었어요. 코발트 옥시전은 존재가 하는구나 라는 것을 모든 리뷰들이 모든 파트에 있어서의 그 연구자들이 믿었던 결과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레전스 러만 스펙트럼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능성 같은 것을 보여드려도 여기서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옥시전 어력 트랜스퍼에 대한 거 그리고 시스폰 액티베이션, 옥시전 어력 트랜스퍼에 대한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들을 얻어가지고 이것은 네이처에 나갈 수가 있을 거다라고 해가지고 네이처에 보냈어요. 보냈더니 네이처에서 네이처 컴으로 보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아니야, 이거는 네이처 컴보다 헐다. 그래서 네이처 컴으로 보냈더니 네이처 팀에서도 네이처 컴으로 보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이처 컴 하면은 저희들이 한 5,000불, 6,000불 되거든요. 또 이 이후에 저는 네이처 컴에 논문을 안 내고 2017년도에 나온 이것이 마지막으로 나온 그 네이처 컴에 낸 그와 같은 논문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결과였는데 좀 아쉬운 그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2017년 이전에 이미 2014년도에 저희 그룹에서는 처음에 독일에 있는 헬로 웨이 그룹과 공동 연구를 통해 가지고 코발트 테밀에 있어가지고 옥시데이션을 시켰을 때 여기 있는 코발트 옥소정에 대한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2014년도에 발표했습니다. 이때에도 저희들이 처음에는 잭스컴으로 보냈는데 잭스컴에서 리젝션 받은 것이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2014년도만 해도 코발트 옥수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정수되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코발트 옥수정들에 대한 것이 이 반항에 대한 생각이 있었고 또 저희들이 2명이 없앴다고 1명이 리젝션 했는데 잭스컴에서 리젝션 당해가지고 결국에는 저희들이 앵커벤트를 발표한 이와 같은 것이 처음부터 2014년도에 나온 것이 되고 근데 저희들이 이 2014년도 앵커벤트 논문에 있어서의 EPR 스펙트럼 보면은 롱백 시그널입니다. 근데 계속 연구를 해보면 학생이 롱백 시그널이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스트로픽 시그널이 나온다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 뭐냐면 제가 2014년도에 앵커벤트에 발표한 논문이 결과가 틀리다라는 것이고 굉장히 좀 당황했습니다. 제가 발표한 논문이 잘못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있어서는 2017년에 앵커벤트에 저희들이 커렉션을 했습니다. 내가 이때 발표한 EPR 스펙트럼 여기 있는 롱백 시그널은 이것이 잘못된 거다라는 것을 수정해서 저희들이 발표를 했었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 종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최근에 나중에 와서 알게 된 것은 뭐냐면은 이 종이 한 종이 두 개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종문에 따라가지고 블루스피시스다라고 불리는 것과 그린스피시스다라는 이 두 종이 존재하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블루레이를 못 봤지만은 나중에는 그린을 보게 되는 그와 같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또 이것이 2024년도에 그 잭스에 나오게 되는 그 두 개의 한 코발트 옥시전에 대한 것이 두 종으로 존재하고 이와 같이 그 리액션 컨디션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것이 되고 굉장히 어려운 과제가 되겠습니다. 7년 동안 진행을 했었고 이 과제에 저희들이 그 관여한 그와 같은 그 연구자들에 대한 사진이 여기에 되고 이 과제가 이 논문이 2024년도에 잭스 나왔지만은 실질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잭스의 7번 리젝션을 강한 기록을 세우는 것 같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아마 잭스의 7번 리젝션 되고 8번째 억셉트 되어진 그와 같은 그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굉장히 지독하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저는 이 레이첼레이션 메탈 쪽에 있어가지고 코발트, 니켈, 커퍼 쪽으로다가 연구를 진행을 할 때 많은 연구자들이 코발트나 니켈이나 커퍼 쪽에 대해서의 촉매 반응에 있어서의 옥수정이 존재한다라고 하지만은 증거 없이 전부를 발표했습니다. 실제 2008년도에 하버드에 있는 그때는 MIT에 있던 노르세라 교수가 사이언스 논문 낼 때도 코발트 옥수정이다라고 얘기했지만은 아무 증거 없이 보여줬고, 그러면은 과연 어떠한 종들이 이 레이첼레이션 메탈에 있어서의 촉매 반응에 관여하는가라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지금도 알고자 하는, 분명한 것은 존재는 하는데 아직까지 정확히 볼 수가 없는 굉장히 어려운 그와 같은 연구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두 번째 파트로 나가는 메탈 과학 시절 인터미디에이트, 그리고 중간 체계과 구조, 그리고 반응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강연에서 이 메탈 옥수정들, 아연 옥수정에서의 생성적인 그와 같은 것들이 말씀드린 반면에 이 아연 옥수정을 만들게 되면 프리커스로다가 아연 하이드로코옥소, 아연 코옥소, 아연 수폭수정들이 등장합니다. 아연 옥수정들에 비해 가지고 여기 있는 이 세 개의 프리커스들에 대한 것은 많이 안 알려진 이유 중에 하나가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아연 옥수정에 꽂혀가지고 아연 옥수정에 대해서만 연구했던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되고, 또 다른 아연은 뭐냐면 언스테이블합니다. 연구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존재에 대한 것이 안 알려지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것이 많이 안 알려지는 반면에 우리 실험실에서 그러면 한번 이쪽으로 도전을 해보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2000년대 초에 시작이 됐고, 물론 이때에 제가 여기에 있는 메탈 과학 시전들에 대한 이 중간 체계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TNT 데리버티브들 웨이 사이즈를 바꿔봤습니다. 12, 13, 14, 15, 그리고 메탈 아이언은 크로미움으로부터 커퍼까지 저희가 전부 스크린을 했고, 왜 TNT 데리버티브를 사용했냐 하면은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2003년도에 처음으로다가 아이언 옥수정 만들 때도 TNT를 사용했고, 2005년도에 사이언트가 붙어있는 이 종을 만들 때도 TNT에 대한 거, 2014년, 10년, 14년 연습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아이언 옥수정들에 대한 것을 발표할 때 리간즈가 동일한 TNT에 대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조재현 교수님이 저희 연구실에 올 때 시작했던 것이 5년이 지나가지고 어카운터블 케미컬 리서치에다가 2012년도에 저희들이 모든 구조들을 발표할 수가 있었고, 오늘은 간단하게 아이언에 대한 이 종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도 조재현 교수님에 의해 가지고 진행된 그와 같은 연구 테마가 되겠고, 2011년도에 처음으로다가 저희 연구실에서는 아이언4 옥수정에 대한 이 구조를 발표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재현 교수님과 저희 유아의 학생들에서 진행된 이 연구에 있어서의 구조뿐만이 아니라 모든 스펙트로스코픽 데이터, 가능성까지 같이 보여주고 그랬는데, 조재현 교수님 젊었을 때 사진과 지금 사진인데 똑같습니다. 크게 늙지가 않았고 중간 멋이 있는 것 같은 것을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연구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이 여기에다가 호흡제에다가 프로톤을 넣을 때 아연 하이드로코옥소 5번드가 끊어진 때 아연 옥수정이 존재한다 라는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표를 했고, 이 아연 하이드로코옥수정에서도 스펙트로스코픽하게 완벽하게 저희들이 발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논문에 있어서도 보면은 저희들이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2011년도에 이 논문을 발표했지만은 2007년도에 퍼시픽행에서 이 구조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이렇게 못할 거다 라고 해가지고 2010년도에 퍼시픽행을 보여줬는데, 거기에 어떤 한 명이 2011년도에 똑같은 방법으로 이거를 잭스컴에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잭스컴에 논문 리뷰를 하고 있다라고 친구가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급하게 발표했던, 그리고 운 좋게 저희들이 이 구조를 여기다 발표가 있었던 것 같은 에피소드가 있고, 여기 계신 청중분들도 그 논문을 발표하시기 전에 절대로 다른 데 가서 발표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 연구실에서는 여기서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구조적으로다가 스펙트로스코픽하게 잘 캘큘라이제이션이 이와 같은 중간체를 가지고 일렉트로스리 그리고 뉴클리어스리 그 반응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종들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것은 여기서 보여드리는 아연 포 옥소전에 대한 것은 저희 지도교수 존 마이너펜 교수님이 1985년도에 잭슨이 발표를 하셨습니다. 여기는 아연 포 옥소전은 뉴클레스의 시뮬레이션 가능한다 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고, 아연 옥소정에 대한 것이 일렉트릭 리액션이다라는 것을 이제 수십 편에 대한 논문으로다가 발표를 했고, 여기는 아연 하이로포 옥소정에 대한 것은 뉴클레스의 디스뮬레이션, 일렉트릭 옥시데이션, 엠피타일 리액티비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발표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는 아연 포 옥소정에 대한 것, 저희 지도 교수님이라고 발표하신 뉴클레스의 디스뮬레이션 반응 말고 또 다른 반응이 존재한다는 가장 최근에 얻은 그와 같은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웨이케이드, 저희 중국 학생이고, 우연히 제가 소개받아가지고 저희 연구실에 온 학생이고, 제가 지금부터 한 10분, 15분 동안 발표하는 것은 여기 있는 웨이케이드 학생 한 명에 있어서 나온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학생의 하루는 여기 있는 TMC, 13TMC에 대한 거를 가지고 아연 13TMC에 대한 합성하는 부족하게 밝혔고, 이 이후에 여기에다가 웨이게이즈가 암이 있는 상태에서 H2하고 반응을 했더니 아연 3의 13TMC에 O2가 나온다는 것을 발표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UV 비저블 스펙트럼이 되겠고, 여기 있는 것이 매스 스펙트럼이 되겠습니다. 폴드스의 매스 스펙트럼이 되고, 여기서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O18을 사용하게 되면 이게 매스 시프트가 있어서 다이옥시즌이 여기 존재한다라는 그와 같은 매스에 대한 결과가 되겠고, 이때 있었을 때 보게 되면 여기 있는 것이 EPR, 레벤스 로먼, 모스 파워, J, XX 해가지고 DFT까지 모든 스펙트로스코피 그리고 DFT, 티어리티컬 계산을 위한 것까지 하면은 여기 있는 것이 IMC, TMC의 포옥수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미 2011년도에 저희 연구실에서는 아연 포옥수준에 대한 크리스탈 분류도 발표를 했고, 아연 포옥수준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이미 수십 편이 나와 있으면서 또 다른 하나의 아연 포옥수는 누가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논문 내용가 있다면 제 생각 그 밑에 것에 대한 결과가 되겠지만은 이 학생의 하루는 렌테이주가 이 아연 포옥수전에다가 하이드로카본을 집어넣는 얘가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게 있었을 때 KI, 키네틱 아이스트 리프렉트에 대한 5.8, 이 얘기는 6 바운드 액티베이션이 관여를 하고 있고, 여기에 있을 때 6 바운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하고 키네틱에 대한 것을 유니하게 보여주고, 설폭시데이션에 있었을 때 다이에너지를 집어넣더니 죽고, 이때 있었을 때 헤르클라스를 했더니 마이너스 0.61 네거티브 수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뭐냐면은 아연 포옥수정은 누클리어 파일이 아니라 일렉트로 파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놀래. 아니 이것은 왜냐면 저희 지도자들이 믿었고 가르쳤고 모든 생물학자들이 믿고 있는 아연 포옥수정에 대한 것은 뉴클리어스에 위해서는 누클리어 파일이라는 것이 틀렸다라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또 이것에 대한 것은 2021년도에 처음으로다가 여기 있는 러닝 아연 포옥수정은 일렉트릭 파일에다가 일렉트릭 옥시데이브 리액션을 하고 설폭시데이션, 옥시전 어로 트랜스포, 시크원 액티베이션에 대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랭게이즈가 2021년도에 렉스홈으로 발표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리스크다 옥시네이트에 대한 모델에 대한 모델 컴파운드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 리스크다 옥시네이트에 대한 것은 사이트 2450, 힐 시스템보다 얘가 사이즈가 큽니다. 페일리가 굉장히 큰 그와 같은 그 러닝 아이언 행장이 되겠고, 2003년도에 라마스와미 교수가 사이언스에다가 여기 있는 아이포 옥소종에 약편이 붙어있고 이때에 다이오리 생성이 된다라는 것을 사이언스 논문이 2003년도에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에 레이 케이하고 미겔 코스타스 그룹에 있어서는 아이포 옥소종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아이온5 옥소 하이드록소종이 인터미디에이트고 이것이 다이오를 주는 그와 같은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발표했고, 모든 케미컬 에비던스에 의하면 여기 있는 아이온5 옥소 하이드록사이드가 인터미디에이트라는 것을 서포팅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바이오메이크 소사이티에서의 시스 다이하이드로시레이션은 메탈 옥소 하이드록소 5에 대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이 정수됐습니다.
근데 2003년도에 웬겐주, 다시 한번 웬겐주 학생이 여기 나오게 됐는데 웬겐주 학생이 12TMC를 가지고 합성을 한 다음에 포옥조를 만들었고 이때 올레스에서 반영시켰더니 나연이 나온다는 것은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센세이션한 것 같은 결과가 됐고 또 이 학생이 처음으로다가 여기에서의 IMTMC에 대한 합성 그리고 구조 여기에다가 암이 있는 상태에서 H2하고 반응했을 때 포옥소종이 생성이 되어지고 이 종에 있어서 스타토스코픽한 그와 같은 캐릭터라이제이션을 보게 되면은 UV 비저블, EPR, 레전스 라마, 모스파워 여기에서의 XX, J, XX 그리고 카스 CF에 있어서의 하이스킨 에센터 파이버 IMC 포옥소종이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2011년도에 구조 발표하고 2021년도에 논문 발표하고 이미 포옥소종에 대한 것은 관심이 없었는데 8월 구름이 시간에 웬겐주가 여기에 있는 이 인터미디에이터에다가 스타일링은 올레슨을 집어넣고 죽었는데 프로덕트 어널리시스를 했더니 프로덕트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무슨 얘기냐? 집어넣으면은 에폭사이드가 나오든지 아이라이드가 나오든지 뭐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다 해서 구름이 시간에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야 그러면은 ESA에서 한번 찍어봐라. 뜻없이 별과 나오는 데가 한 번도 툭 던지고 맞았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저를 믿고 ESA를 찍었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의 맥스 스펙트럼, 굉장히 깨끗한 맥스 스펙트럼이 존재하고 이때 또한 O18을 했더니 4개의 시프트가 일어나는 이 종이 바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종에 있어서의 아이언과 옥시전 관계가 끊어지지가 않고 붙어있기 때문에 GC나 또한 이제 안 나타나고 여기에 대한 것이 존재하고 이렇게 있어서의 엑스레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쪽에다가 프로덕트에 대한 엑스레이 구조를 잡을 수가 있었고 그러면 저희 생물학을 항상 물어보는데 왜? 어떻게? 백현은 무엇이냐? 라는 것을 저희가 항상 물어봅니다. 이것이 생물학 연구에 있어서 특징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시스타이로스에서 어떻게 일어나느냐라는 얘기가 됩니다. 또 이때 있어서 보게 되면은 존 웨스턴 교수가 여기 있는 IM3의 하이드로크 옥소 아니면은 IM5 옥소 하이드로크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제가 보여드린 바와 같이 2003년에 사이언스의 라마스와미 교수님이 발표한 IM4 옥소종 신호버 이프 교수님이 발표한 오스미온 5에 대한 옥소 하이드로크소 스탠포드에 있는 엑소로몬 교수가 발표한 IMC 슈퍼 옥소 그리고 AK 그룹에서 발표한 IMC 하이드로크 옥소 IM5 옥소 하이드로크소 신임체 홍콩대학에 있는 신임체 교수가 발표한 CS IM5 다이 옥소다 라는 것을 발표했을 때 저희들이 DFT 개수로다가 DFT 계산을 했고 샤만 대학에 있는 김주왕 교수에 의하면 여기에 그 이크로미엄이 존재하고 여기에 있어서 5번드가 끊어진 상태에 있는 아이언4 옥소 하이독소 종에 의한 올레슨의 시사 하이독실레이션이 일어난다 라는 것을 했고 웬겐주 학생이 갖는 네 번째 베스트 논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2021년도에 여기에 있는 아이언 14 TMC 종들에 대한 거 그리고 2021년도에 IM13 TMC 포옥조전에 대한 거, 2023년도에 IM12 TMC 등에 대한 간단하게 저희들은 굉장히 많은 것을 변화를 주지 않고 단지 여기는 윈사이즈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변화를 시켰을 때 웬겐주가 물었습니다. 저한테 그러니 왜 윈사이즈가 하나씩 이렇게 바뀔 때마다 이 IM4 옥수종들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화학 반응이 이렇게 다르냐라는 것이 됐었고 웬겐주가 이때 분들이 세 번째 제시 논문이 되겠습니다. 왜 TMC 이한 이 종들의 반응성이 변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했을 때 여기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14 TMC하고 12 TMC에서의 가능성에 대한 차이가 약 2만에 대한 6번째 액티베이션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또한 여기에는 12 TMC하고 14 TMC에서의 반응성이 1000만 배가 차이가 납니다. 1000만 배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거든요. 단지 링 사이즈 하나를 바꿨을 때 리액티비티가 12 TMC에 대한 것이 14 TMC보다 1000만 배에 대한
큰 가능성이 나온다라는 것이 굉장히 놀란 결과가 있었고, 이때 다시 한번 민주 왕주 사업을 디어피셜 결례션 했을 때 여기에서 보이게 되어지는 이 에너지에 대한 것이 THC 링에 있어서의 12, 13, 14에 따라서 16, 19, 22 이 차이에 가지고 가능성에 대한 차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발표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그룹은 간단하게 여기에 있는 THC에 대한 이 종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그 릭 사이즈를 바꿔가게 되므로써 14, 13, 12에 대한 것으로 해가지고 이 릭 사이즈에 있는 아이언4 옥수준에 있어서의 가능성에 대한 6 dihydroxylation, 6 connectivation, option autumn transfer, electron transfer에 대한 이 반응에 대한 연구를 저희들이 현재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 슬라이드가 바로 제가 보여드리는 그 연구에 있어서의 서머리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우연히 아이언4 옥석이 존재한다는 것을 윤미 교수님과 같이 발표한 이후에 저희들은 아이언 하이드로 옥석 여기 있는 아이언 포옥석, 슈퍼 옥수분들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발표할 수가 있었고, 이 연구 결과에 대한 것을 제가 어카운트 오브 클리니컬 리서치로부터 해가지고 여기에 네이처 리뷰 스테미스 그리고 SS 센트럴 사이언스 그 잭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캔서 리뷰 그리고 블루키즈에도 2020년부터 2021년, 2024년까지 총수를 써왔고, 그리고 앞으로 나가도 매년 한 편에 대한 총수를 BTCS에 발표할 거다라는 것을 제가 약속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무엇을 할 건가? 제가 그러면 은퇴를 하기 전까지 무엇을 할 건가? 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로다가는 옥소 월에 대한 진행을 하겠다. 두 번째에 대한 것은 아이언 옥시전에 대한 것을 제가 모노옥시전에 대한 것과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다가는 워터 옥시전에 대한 5번 포메이션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다라는 것을 제가 결정을 했고, 여기서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다이옥시전 액티베이션과 물의 옥시데이션에 대한 이것에 대한 것은 리버서블한 반응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액티베이션 되어지고 리덕션이 일어나면 물이 되고, 물에 산화 반응을 하게 되면 O2에 대한 이 생성이 되어지는 것을 저희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미 광합성 반응에 대한 것을 배웠습니다. 광합성 반응에 있어서 보게 되면은 CO2하고 물이 반응을 하면 글루코스가 생기고 산소가 나온다 했을 때 이미 우리는 이 광합성에 대한 것은 잘 알고 있지만 5번들 형성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모릅니다.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5번들가 어떤 메커니즘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고, 가장 최근에 홍영현 교수님, 저희 밑에서 박사 학위를 했고 이번에 서강대학교 전문의가 가신 우리 홍영현 교수님이 저희 연구실에서 발표한 처음으로다가 아이언 옥소종들의 전환을 해가지고 아이언 포옥소, 하이드로 포옥소종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것이 2024년도에 캠에 나온 가장 최근에 대한 결과가 되겠고, 저희 연구실에서는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5번제가 여기서 형성이 되어지는가라는 것을 아이언으로부터 해가지고 많은 새로운적으로다가 저희들이 오픈한 그와 같은 연구 결과를 내기 위해서 계속 연구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 강연에 있어서 테이크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THC, 커머셜이 어디에라고 하면 RPG에서 삽니다. 이게 저희가 확정 안 해요. 사서 쌉니다. 근데 제가 오늘 제 강연에서 보여드렸듯이 이 THC 하나의 몰레킬이 저희들한테 준 화학적인 지식은 어마어마한 것이 되겠고, 오늘의 제가 이거를 만든 THC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THC는 디옥소프론과 신유로부터 받은 선물이다라는 것을 제가 항상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THC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다라는 것 또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끝으로 저희 연구실에 관여를 한 그와 같은 감사에 대한 말을 하게 되면은 저희 연구실 학생들입니다. 굉장히 열심히들 연구했고 많은 학생들이 중국, 인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교수 또한 연구자로서의 활동을 하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특히 더 감사드릴 여기에 계신 우리 서비스 박사님, 저와 같이 한 15년을 같이 연구를 했고, 제가 오늘날에 이 자리에 있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서비스 박사님한테 제가 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더 큰 제가 또 감사를 드리게 될 분이 여기는 미영민 박사님입니다. 18년 동안 저희 연구실에서 저와 같이 어려운 점,
그리고 기쁜 순간이 많이 없었을 것 같지만은 큰 어려운 시간을 같이 겪었던 우리 이영민 박사님한테 감사드리고 우연히 그 조경민 박사님이 여기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것 같지만은 천재입니다. 기획도 굉장히 잘하시고 제가 항상 열심히 하라고 지금까지도 다뤄주는 우리 조경민 박사님께서 감사드리고 제가 이전에 때까지 또한 많은 공동 연구자들이 존재했었습니다.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이 팩스 컬래버레이터들에 대한 지난 저희 공동 연구자가 되겠고 현재의 저와 같이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자가 되겠고 여기는 전인국 부주미 교수님과는 제가 2007년도에 메디스에서 우연히 만났지만은 후쿠시미 교수님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렇게 연구자로서 성공한 중요한 팩터가 무엇이냐 했더니 첫 번째가 여기다가 운. 두 번째는 무엇이냐 했더니 적당한 머리가 너무 똑똑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똑똑하면 다른 데로 키워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적당한 머리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연구에 대한 열정, 패션,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똑같거든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후쿠시미 교수님을 우연히 만난 것이 저한테는 큰 운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임미 교수님도 제 학생으로 제가 되게 된 것 또한 큰 운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한 2분이면 되겠죠? 1분? BTS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그러면은 이미 저희 BTS에서 잘하자는 것을 많이들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하도 홍보를 해가지고 2.3까지 됐었고 일본 화학회 전을 떨어지고 중국 화학회 전이 떨어질 때 저희는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임팩트뿐만이 아니라 저희 BTS 스팀은 이미 교수님 옛날 버전으로 해가지고 저희는 커버를 바꿨고 오랫동안 새로운 커버를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커버를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내용과 질적으로다가 발전을 시키고 있고 그렇지만은 BTS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누구의 노력이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여기서 보여드리는 우리 BTS 편집위원님들에 대한 노력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명환 교수님 그리고 우리 사무국의 박병현 국장님 항상 그래서 열심히 응원하고 계시고 이선우 교수님, 박병환 교수님, 양희식 교수님, 윤동기 교수님, 이선민 교수님, 이승재 교수님, 김성환 교수님, 정재현 교수님, 문혜리 교수님, 이은성 교수님, 박성진 교수님, 이현주 사원님 이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BTS가 발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저희를 열심히 BTS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계시는 회원님들에 대한 지원과 노력이 있을 때 저희들이 BTS를 더 발전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까지 동안 응원해 주신 우리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다가 BTS 부스 26번입니다. 처음 올해 시작을 했고 이 옆에 부스 26번 있으니까 가셔서 그냥 잠깐이라도 아는 척 해주시면 저희들이 힘받고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필우 교수님 큰 영광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우왕민 교수님 감사드리고 청중 모든 분들께 강의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남원호 교수님께서 30년간 금속 탄소 화학 연구에 대해서 많은 감동을 받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멋진 기조강연을 우리 해주신 남원호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남원호 교수님의 기조강연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조강연은 고려대학교 조민혜 교수님의 강의였습니다. 기조강연에 앞서서 기조강연회 전달드리겠습니다. 조민혜 교수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기조강연회 고려대학교 조민혜 교수 귀하는 134회 학술 발표에서 기조 강연자로서 회원들의 학술적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은폐를 드립니다. 2024년 10월 17일 사단법인 대한학교회장 이필호.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강연은 고려대학교의 곽동현 회원님께서 좌장을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곽동현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광스럽게 오늘 기도강연에 안녕하십니까. 영광스럽게도 오늘 기도강연의 좌장을 맡게 된 고려대학교학과 박형권입니다. 이번 강연의 연사이신 조민행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민행 교수님은 현재 고려대학교 화학과 교수 그리고 분자와 건강학 및 동력학 연구단의 단장을 맡고 계십니다. 슬라이드 먼저 주세요. 조민행 교수님은 다 아시다시피 다처원 건강학의 개척자로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생체 세포에서의 동력학 인식 및 양자광학 분야로 연구자를 확장하며 선도적 연구자로서 입지를 굳히고 계십니다. 보시다시피 수많은 연구 업적과 수상 경력을 제가 일일이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이라도 더 많이 교수님의 강연을 듣기 위해서 이만 소개를 줄이고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올라오고 계신데 우렁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온 조민행입니다. 여기 연단에 있으니까는 당연히 대한과학대학은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게 있어서 이게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와 같이 기조강연을 했을 때 기회를 주신 대한과학대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아마 시간 관계상 여기 있는 그 관계자분들이 굉장히 조급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냥 바로 사이언스로 들어가도록 하죠. 여기 그 박경원 교수가 공학대를 준비한 이 슬라이드가 있는데 이 슬라이드 한 장 가지고 사실은 제가 그동안 연구했던 것들을 다 정리한다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한 4장 정도는 간단하게 요약하는 그런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도록 하죠. 제가 오랫동안 관심을 가졌던 것은 당연히 그 필드 레벨 인터랙션을 기본으로 하는 그것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것을 케미스트리 또는 피지क्스 더 나아가서 바이오로제 운영할 수 있느냐 이선형 건강학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다차원 건강학 이걸 어떻게 개발을 하고 또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연구를 지난 한 20-30년 동안 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도 계속해서 이런 것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김준우 박사라든지 한국대학교라든지 또는 전정구 박사라든지 고려대학교 육대학교 이런 분들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원 교수가 다니셨을 과정에서 제가 강사할 기회를 널리 여러분들 앞에서 강사할 기회를 가지고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는데 이건 박경원 박사가 다 한 얘기죠. 리튬아이온 배터리 일렉트로라이트에서 어떻게 이 메탈릭 아이온들이 트랜스포트 되느냐 솔베이션 다이내믹스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고 또 KSI의 그 이한주 박사가 하고 있는 연구인데 새로운 형태의 non-linear pyroptical spectrum 용어 자체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아주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 비대칭성을 가지는 molecular pyrometry를 가지는 분자의 캐릭터라이제이션을 어떻게 surface spectroscopy 테크닉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런가 하면 폴리머 자체도 흥미로운 시스템이긴 해요. 바이오 컴패터블 폴리머에 물이 일부분 녹아 있는데 그 물이 바이오 폴리머의 스트럭처와 펑션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반대로 그것이 물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흥미로운 문제가 되죠. 그런가 하면 그 현재 그 모든 반도체들은 다 포토 리토그라피라고 하는 테크닉을 기반으로 반도체 회로를 만들잖아요. 그걸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새로운 테크닉을 찾는 게 현재 우리 시대의 모든 어플라이드 사이언스 학자들의 꿈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에이턴 레이저 디포지션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셀퍼센트 모노레일을 마스크 써서 어떻게 그것을 구현할 수 있겠느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국민대학교에 계시는 조영학 교수님,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윤영재 교수님 분명히 이와 같은 연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퀀텀과도 사실 우리가 연구할 만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퀀텀과 그 자체를 연구하는 거는 이미 상당히 많이 돼 있고 또 개인적으로 흥미있는 현상이 아닌데 만약에 그 밑에다가
새로운 수준에 나오는 스트럭처를 갖다 놨을 때 어떻게 펀텀 것에 옵티컬 프로퍼티를 모듈레이션 할 수 있겠는가, 테일러링을 할 수 있겠는가,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가 인위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가, 고려대학교 이범정 교수가 이와 같은 연구를 해왔어요. 그런 다음에 그래픽 역시 중요한 그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래픽의 웨터빌리티를 어떻게 통과학적으로 볼 수 있겠느냐, 쉽지 않은 문제인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연구단의 최현진 박사라든지 또는 김민찬 박사라든지 이 친구들이 그런 연구를 했어요.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것은 그 치매 현상이 되겠죠. 근데 치매에 관련되는 것이 사실 프로테인의 미스포징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프로테인이 처음에 partially destructured 또는 unfolded state에 있을 때 그게 어떻게 어그리게이션이 되면서 커다란 fibrillation, 파이버로 성장을 하는가, 그 중간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메커니즘을 규명할 수 있는가, 그걸 통해서 사실 드럭 디자인을 하는데 우리가 힌트를 줄 수가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건데, 좀 전에 저한테 꽃다발을 들고 온 전전 박사가 이 연구를 했어요. 세포 안에서 별의별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 세포 하나 안에서. 그 중에 하나가 리피드 페이스 세퍼레이션 현상인데, 프로테인이 서로 뭉쳐서 드롭렛을 만드는데 이게 고체가 아니라 크리스탈이 되는 게 아니라 액체성을 유지하면서 프로테인 드롭렛이 만들어져요. 그 안에 있는 프로테인은 그러면 수용액에 녹아있을 때랑 구조적으로 다르겠느냐, 같겠느냐, 아주 흥미로운 질문인데 그 연구를 시작한 바 있죠. 중앙대학교 성대형 교수가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좀 손을 들어서 내가 저희에서 앞에 앉은 포함. 성대형 박사가 가져낸 얘기인데, 멤브레인 사이에 만약에 물이 컨파인이 있다. 세포 안에 그런 환경이 굉장히 흔하게 발견이 돼요. 그 컨파인드 워터에 non-Gaussian diffusion dynamics를 연구하고 있죠. 간 세포에 여러분들 다들 그냥 이제 앞쪽에 앉아계신 분들 대부분 다 이와 같은 그 고민거리를 가지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간의 지방간이 간세포에 지방이 축적되는 현상을 우리가 리얼타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마이크로스코프 테크닉을 해봤고, 실제로 중성지방이 어떻게 축적이 되는지를 실시간 관찰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다른 또 흥미로운 그 마이크로스코피 연구 중에 하나가 세포 하나를 슬라이드 위에다 올려놓고 이 세포 안에서 별의별 일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가장 눈에 확 띄는 현상은 뭐냐면 베지클들이 실시간에서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 베지클하면 단백질이 많을 수도 있고 리피드가 많을 수 있고 핵산이 많을 수 있고, 얘가 이제 필요한 빛의 이동을 해야지 뭔가 바이오 시스테시스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교통정체하고 굉장히 유사한 사실을 통해서 저희들이 발견했어요. 이 트래피킹 문제가 세포 안에서도 심각하구나. 근데 세포는 어떻게 이걸 피해가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히치하이킹 메커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북대, 여기 경북대 근처에 있는 대구에 가서 저기 임정민 박사하고 임정민 교수가 했었던 연구인데, 살아있는 브레인셀, 뉴로널셀의 세포 분열 관련해서 프로테인들이 리디스트리뷰션 되느냐, 이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프 가지고 볼 수가 없는 현상은 케미컬 마이크로스코프, 따라 특정한 케미컬을 선택적으로 볼 수 있다. 굉장히 차별화된 연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컬리제이션 베이스 슈퍼 레졸루션 이미지, 더 나아가서 마이크로 플라스틱 요즘 그 이슈가 되잖아요, 사회적으로. 마이크로 또는 나노 플라스틱스가 어떻게 스포츠 안에 들어가고 어디로 이동을 해서 중적으로 어디에 축적이 되느냐, 이걸 우리가 따라가면서 볼 수 있겠느냐,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연구를 해요. 아주 극단적으로 피직스에 해당되는 문제도 저희들이 연구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양자화학 강의를 들으시긴 했지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이 닐스 보어라는 사람이 100년 전에 컴플리멘터리티 프린시플을 주장했죠. 입자성과 하동성이 동시에 존재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입자성을 볼 때는 하동성을 관찰할 수가 없고, 반대로 하동성의 특징을 관찰을 한다 그러면 입자성을 동시에 관찰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컴플리멘터리 프린시플인데, 그거를 일반화하는 그러한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어요. 숨가쁘게 얘기해왔는데 오늘 얘기할 거는 그 어느 것도 아니고 가장 사실 어떻게 보면 재미없어 보이는 솔티 워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소금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굉장히 재미없겠구나라고 예상을 하실 텐데 그 예상이 한치도 틀림없이 스토리라인은 이렇게 돼요. 처음에 그냥 물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약간 밍밍한 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굉장히 짠 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어플라이드 사이언스 테크놀로지가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중요한 팩션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화학적인 상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OH 본드가 케미칼 본드가 대략 수백 킬로 줄 퍼몰 정도의 에너지를 가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실 텐데 그에 반해서 수소 결합은 그게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non-covalent interaction 중에 이것처럼 강한 결합을 하는 것이 없어요. 이 수소 결합은 사실은 생물하고 거의 전부를 다 진양되기 해도 크게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강한 결합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 이 맨 아래쪽에 파란색으로 써있는 그 문장을 얘기해 줍니다. 기본적인 그 이해상은 뭐냐면 강한 결합이기 때문에 라이프타임이 길 것이다. 그 플럭쉐이션 다이나믹스가 타임스케일이 느릴 것이다. 정반대 50펜퍼세컨드 만에 이 플럭쉐이션이 끝나요. 라이프타임이 길어야 한 1피터세컨드 정도밖에 됩니다. 그 워터는 맨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좀 이상한 물질이 되는 거죠. 얘네들 스톡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있는 그 빨간색 동그라미가 산소 원자고 노란색 라인이 수소 결합을 의미합니다. 얘네들 아주 복잡하게 서로 이렇게 엉켜있죠. 그래서 이거를 하이드로진 본드 네트워크가 이렇게 있어요. 이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게 사실은 흥미롭게도 통계 역학에서 population phenomena와 공통점이 있어요. 저기 있는 문제를 질문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여기 포러스한 골덩어리가 있어요. 현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구멍이 숭숭 뚫려져 있어요. 이걸 내가 물속에 집어넣으면 결국은 표면에 있는 물이 그 안쪽까지 침투할 거 아니에요. 그게 침투하려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한 팩터라고 되는지 다른 질문은 숲에서 산불이 났어요. 그럼 이 나무와 나무 간의 거리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이하가 돼야지 산불이 확 퍼지는 거예요. 전혀 다른 현상인데 똑같은 현상입니다. 또 다른 것은 우리가 2, 3년 전에 경험했던 코비드 현상. 얼마나 인펙셔스 해야지 그 바이러스는. 되게 팬데믹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다 다른 현상인데 다 동일한 현상. 저게 바로 퍼플레이션 현상이에요. 간단하게 그림으로 보여주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맨 왼쪽에 보면 피라미드 같이 제일 작을 때 얘네들이 서로 사실은 이거 써야 되나? 서로 이렇게 클러스터를 만들기는 하는데 다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제가 커넥션 프로버빌리티를 높이면 얘네들이 궁극적으로 이렇게 전체 돌덩어리 전체 흡입면적은 한 돌덩어리가 되죠. 전체를 스패닝하는 센터 스패닝하다고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해요. 그런 클러스터가 만들어요. 여기에는 이 커넥션 프로버빌리티가 그와 같은 중요한 파라미터가 됩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물리 또는 생물학 또는 화학적인 현상 중에 하나인 크리티컬 피노미나입니다. 얘기는 뭐냐면 본드 프로버빌리티가 서크리티컬 영역에서는 PC보다 작을 때는 퍼콜레이션이 발견이 되진 않아요. 그러다가 크리티컬 포인트가 지나면 갑자기 커지는 거죠. 이와 같은 현상이 실제로 그래서 일어나는데 제가 똑같은 그림을 가져왔어요. 과연 그게 실제로 물에서 가능한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출발점이 여기에요. 여기서 출발해서 이 안쪽에 있는 물까지 제가 연결을 하는 하이드로진 본드 패스웨이를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보죠.
어제 저녁에는 제가 하나 찾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죠. 그러니까 있어요. 저기 어딘가에 그쪽에 어딘가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제가 제안한 가설이 아래쪽에 있어요. 제가 동해 바다에 어떤 물 하나를 선택을 하고 그 순간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을 완전히 갑자기 아몰포스 상태로 프리징을 했다 그러면은 그 물 분자가 궁극적으로는 지중해에 있는 물 분자 하나하고 어떤 형태로든 복잡하게 커넥션이 돼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게 제 가설인데 이거를 증명할 수 없고 저는 틀렸다고 증명할 수 없을 테니까 괜찮은 컨디션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물이에요. 근데 물에다가 내가 그 소금을 넣고 일반적으로 염을 위에다 이렇게 얘기를 앞서는 하도록 하죠. 근데 알코올에서는 이 호프마이스터 이펙트라고 하는 것이 알려져 있고 여기에 있는 이 시리즈의 아연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 오른쪽으로 갈수록 우리는 그것을 케이아트로픽 아연이다 이렇게 해요. 이 시리즈의 왼쪽에 있는 녀석들을 코스모스에서 따온 코스모트로픽 아연이다 이렇게 해요. 근데 이 시리즈가 가진 의미는 색깔학적으로 큰데 저는 이것을 과학적인 솔루션에다가 제가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죠. 어디에다 적용을 했냐면 소디움 솔트를 물에 녹이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녹일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실제로 실험적인 결과예요. SCN-가 의미일 때는 거의 17몰라의 농도를 높일 수 있어요. 이건 그야말로 물만 0반인 그런 용액이에요. 반면에 왼쪽에 보면 거의 0에 가깝죠. 자, 제가 물리화학을 20년, 30년 연구를 했고 물리화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수백 년이 됐는데 내가 당신한테 0을 줄 테니까 그 0이 물에 얼마나 녹을지 예측할 수 있느냐. 저도 못하고 아마 그걸 할 수 있는 물리화학자는 저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굉장히 단순한 질문이죠. 텍스트북 제너럴 케미스트에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단순한 질문인데 그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시리어스하게 연구한 적이 없다는 게 오히려 놀랍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챗GPT를 써도 사실은 이 범죄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아요. 솔루빌리티 리밋의 데피니션이고 그걸 결정하는 패터가 문제에게 질문을 던지면 이런 답을 건져줘요. 프리에너지 믹싱이 결정을 합니다. 굉장히 스탠다드한 답이 틀리지 않는다는 또 다른 질문을 던지면 엔탈피 믹싱 또는 믹싱 엔탈피가 결정합니다. 어떤 팩터들이 중요하냐? 사이즈도 중요하고 차지 덴시티도 중요하고 프레셔도 중요하고 그렇다. 근데 이 대답들이 아주 연력학적으로 물리화학 원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전혀 틀리지 않고 이상하지 않은데 여러분들서 머릿속에 그려진 그림이 사실 없잖아요. 분자 수준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그 안에 분자라기 때문에 어떤 거는 극히 잘 녹고 어떤 거는 극히 솔루빌리티 리밋이 낮은 거예요. 토폴로지컬 스트럭처가 어떻게 되는지 또는 몰레큘러 애널리시스 스트럭처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알기가 어렵죠. 연력학적인 대답을 못 봅니다. 그럼 제가 그 소량의 영을 물에 녹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각각 양의 음이온으로 잘 녹아있는 것들이 어느 순간에는 서로 한팩 아이언 페어를 만들어요. 얘네들이 두 가지가 다 존재한다는 것은 예상이 가능한데 얘네들이 얼마나 빠른 타임 스케일로 붙었다 떨어졌다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느냐? 놀랍게도 몰라요. 모르고 있었어요.
2010년이 돼서 결국 그 타임 컨스턴트를 결정하게 됩니다. 어떤 실험을 하냐면 이와 같은 시험 장비를 이용해서 이렇게 생긴 스펙트럼들을 쭉 얻어서 정량적으로 분석을 하면 그 타임 컨스턴트가 이 아래쪽에 있는 것과 같죠. 여기에는 그 앉아있는 분들이 물리화학자가 아닌 분들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각각의 스펙트럼을 하나하나 설명드리지는 않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2차원 분동학적인 팩트들이 굉장히 쓸모가 있다. 제가 만약에 엑시테이션을 풀이 SCN-에 하고 디텍션을 컨택 아이언 상태에 있는 SCN에 한다면 거기에 이와 같은 크로스틱이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잘 이렇게 들여다보면 타임 컨스턴트가 수백 피커세컨에 해당돼요. 그것도 떨어져요. 상당히 빨리 사실은 이루어지죠. 생각보다. 근데 만약에 제가 더 많은 염을 집어넣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더 이상 아이언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막 클러스터를 만들어. 덕지덕지 커지면서 클러스터 사이즈가 커져요. 공대역학적으로 두 가지가 가능성이 있어요. 이와 같은 파워로 디펜던스를 보이겠느냐. 클러스터 사이즈 디스트리뷰션 또는 포화정 디스트리뷰션을 보이겠느냐. 이 두 가지가 현격하게 다른 물리적인 의미, 토포로지컬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잠시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을 처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현재 포항 가서피 센터에 있는 김선훈 박사, 그 다음에 포항공대 물리과에 있는 김희재 교수, 광주과학원에 있는 최진호 교수가 그때 이런 연구를 했고, 그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소금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실험 그 스펙트럼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거를 하는데 어떻게 준비했냐면 상당히 그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게 잘 알려져 있는 프로토콜이 있어요. 조지라는 사람의 프로토콜이 알려져 있는데 그거를 잠깐 보도록 하시죠. My name is George, and today I will show you simple experiment how to dissolve salt in water. For this, we need two solids and water. The experiment proceeds as follows. Take salt into your right or left hand if you are left-handed. Take water in the other hand. Now, put the salt into water and there. It's salty water. This is the end of the experiment. However, we wanted to see what happens down there. So what we did, we called the program that does simulation and send it to computer. Computers, if you don't know, are big machines that perform the calculation for us. Some weeks later, we received letter with the results. 이렇게 성분을 준비해서 실험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근데 이건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유튜브 이게 1970년대라고 시작했는데, 내가 이거를 작년에 고단 컨퍼런스에 가서 비슷한 내용을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는 여기 비디오를 보여줬더니 거기에 있던 오디언스 중에 한 명이 손을 들더니 그 사람이 자기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유럽에서 연구 활동을 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1970년대에 만든 것처럼 가짜로 비디오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소금 염의 솔루션을 넣으면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있는 이 스펙트럼은 여기는 OD 스트레치 모드. 이거 어떻게 만드냐면 그냥 물에다가 D4를 녹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OD 그룹을 가지는 물이 만들어져요. OD 스트레치 모드가 대략 absorption wave 넘버가 2500 wave 넘버 정도 되는데 스펙트럼을 보면 별로 재미가 없죠. 근데 이 안에 이 염이 녹아있는 이 솔루션 안에
우리는 단 두 종류의 HOD 물분자만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는 다른 물하고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수소결합하는, 또 다른 HOD는 NION하고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게 두 가지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두 개의 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솔트 컨센트레이션에 따라서, 그 짠 정도에 따라서 그거를 관찰하면 하이드로젠 본드 네트워크가 어떻게 깨지고 얼마나 심하게 깨지고 반면에 아이언들은 어떤 양상의 3차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다. 물론 얘네들은 주변에 있는 물분자들이 복잡하게 붙어 있으니까 구조적으로는 헤테로지니어스 하죠. 얘네들의 바이브레이션을 라이프라인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실험적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시간에 따른 그 노미니엄 IR 스펙트로스코피라는 얘네 둘의 상대적인 양을 구분해낼 수가 있고 정량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고 솔트 컨센트레이션에 따라서 이와 같이 보이는 바와 같은 그런 패턴을 보죠. 상당히 높은 농도에서는 거의 절반 정도의 물은 NIM과 나머지 절반은 그냥 물하고 수소결합을 하고 있어요. 자, 그거를 분석해내기 위해서 NB 시뮬레이션, 아까 조지 프로토콜에 나와 있던 것과 똑같이 NB 시뮬레이션에서 구조를 살펴보니까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었던 하월로 디스트리뷰션이냐 또는 포아정 디스트리뷰션이냐, 하월로 디스트리뷰션은 우리가 스케일 네트워크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해요. 포아정 디스트리뷰션은 우리가 K-리치 스트럭처를 가진다 또는 랜덤 네트워크를 만든다 이렇게. K값의 아이언에 SCN-가 뭐가 있으면 이와 같은 포아정 디스트리뷰션을 보이는 거죠. 다시 얘기를 하면 K-리치 스트럭처의 네트워크 구조를 가진다, 랜덤 네트워크를 가진다. 이게 어떤 얘기가 있는지 잠시 뒤에 보면 비교적 설명해요. 여기 스냅샷 스트럭처를 보면 전체를 보여주는데 왼쪽에 있는 거라면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아이언들만, 그 아래쪽에 있는 거는 물만 보여주는 건데 이쪽에 아이언 네트워크 구멍이 뚫려져 있잖아요. 저기 사실 비어있는 게 아니라 저기 물이 흐르면서는 수소 결합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는 게 서로 아주 복잡하게 이렇게 얼리고 쓰여져 있어요. 저거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현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소금물을 보든지 아니면 이런 그 염의 솔루션을 보면 이빨 놓고 보면 그냥 투명해요. 색깔도 뽀뽀하는 얼핏 화학적으로 생각을 할 때 마이크로스코픽하게도 대단히 호모지니어스한 솔루션이겠구나. 디바이드 때의 후크의 이론이 적용될 만한 그런 상황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3차원적인 토포로지컬 스트럭처가 존재하고 얘가 물의 수소결합 네트워크와 컴플리멘터리한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플루이디티는 계속 유지하고 있다. 네트워크를 정량적으로 그림만 보면 정량적으로 보기 위해서 우리가 도입한 이론이 유명한 레어하트 보일러의 그래프. 여러분들이 왼쪽에 있는 텍스버그의 그리스 프로그램을 아마 초등학교 때 한 번쯤은 시도해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에 다 연결하는 그런 라인을 찾을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이제 그래프 요리의 출발점이죠. 그게 에어라인 네트워크, 여기서 본 것처럼 뉴럴 네트워크, 갤럭시 또는 소셜 네트워크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건 역시 솔루션 페이지에 물에 대해서 또는 솔트 솔루션에 대해서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물이 하이드로젠 번딩하는 걸 그래프로 제가지고 그것에 어드제이센스 매트릭스를 만들고 다이어널라이제이션하고 아이덴티티를 넣고 스탠더드 프로시저인데 스펙트럼을 얻게 되는데 이게 왜 쓸모가 있냐면 눈으로 보기에는 서로 다른 구조인데 실질적으로 토폴로지컬리 동일한 구조임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이 스펙트럴 그래프가 굉장히 쓸모있다는 거예요. 이 6개는 멀티폼은 달라고 보이지만 다 똑같은 그러한 토폴로지컬리 아이덴티컬한 그래프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수소결합의 네트워크, 아이언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네트워크에 적용해보면 스펙트럼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스펙트럼이 연속적으로 분포하는 거예요. 두 개가 연속적으로 분포한다는 점에 있어서 토폴로지컬리 매우 유사하다. 시뮬레이션을 준비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그 컨센트레이션을 바꿔가면서 크리티컬 비헤이비어를 보여주는지를 관찰해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 여기 있는 아이언 플러스의 사이즈가 컨센트레이션이 증가하면서 어느 특정한 컨센트레이션이 이상되면 점점 샘플 스패닝 클러스터가 격하게 많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관찰을 했어요. 실험과도 비교를 했고 비교적 정면적으로 설명하죠. 여러분 용액에 대해서 그 피직, 고전적인 용어잖아요. 피지코 케미컬 프로퍼티에 대해서 두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2차 시공이 되면서 이 테크놀로지, 특히나 이제 리튬 아이온 배터리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서 물을 기반으로 한 일렉트로라이트를 찾으려는 이런 노력들이 있었어요. 5 or 10 minutes. 그래서 이 연구들이 발표되면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동안 개발했던 이 아이언 네트워크라는 컨셉이 여기에 바로 적용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주 쉽게 느낄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 실험을 진행을 해서 과연 그 염의 농도, 여기는 PFSI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긴 염이냐면 여기에는 이런 설포 이미드 NIN을 PFSI, 트라이클로로 메틸 이 NIN이 리튬과 결합을 하고 있는 이 솔트를 물에 녹였더니 굉장히 잘 녹을 뿐만 아니라 일렉트로케미컬 스테빌리티 윈도우도 굉장히 넓어지더라, 쓸모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실험적으로 발견했는데 그 이유가 아까 피지가 또 생각했는데 그 이유가 어떤지를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죠. 생각해보니까 아이언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이러한 영역에서도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한두 개의 슬라이드는 제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 반짝반짝거리는 오른쪽에 있는 이 비디오의 노란색 점이 리튬 페타인, 그 다음에 어둡고 칙칙한 그 청록색에 해당되는 것이 PFSI NIN. 얘네들이 3차원적으로 토폴로지컬리 퍼콜레이팅 네트워크 스트럭처를 가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 리튬 아이온이 이와 같은 복잡한 미디엄에서 어떻게 트랜스포트 되는지를 규명할 수가 있었어요. 아이언 네트워크에 붙어있는 리튬은 굉장히 슬러기시, 느려. 반면에 불에 붙어있는 리튬은 아주 빠른 속도로 이루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케이스는 동시에 공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찾아냈거든요. 무기라고 하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가운데 보는 것처럼 헤테로지니어스 인바이러먼트를 의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이 워터 페이즈, 워터 리치 페이즈가 있고 NIN 리치 페이즈가 있을 것이고 워터 리치 페이즈에서 리튬 아이온이 트랜스포트 되는 게 굉장히 빠르다. 물이 어시스턴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찾아냈어요. 그런가 하면 아까 PFSI 말고 아세테이트라는 NIN을 써서 일렉트로라이트 배터리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 경우에는 양상이 굉장히 달라요. 리튬 아이온과 아세테이트 NIN이 이와 같은 네트워크 구조를 만드는 건 동일한데 이 경우에는 거기에 공존하고 있는 포타슘 아이온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루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포타슘 아이온이 물하고 인터랙션 하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가이딩 프린시플은 뭐냐면 제가 사용하는 페타인, 이것 따라서 리튬 배터리가 아니에요. 포타슘 배터리거든요. 제가 사용하는 염의 종류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NIN이 해역 트럼픽한 NIN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차지 펠의 역할을 하는 케타인은 반드시 물하고 인터랙션 하는 것을 선호해야지만이 아이언 컨덕티비티를 높이고 솔비빌리티 리밋도 높이고 좋은 배터리 일렉트로라이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물리화학적으로 사실은 규명하는 게 가능했다는 거죠. 이런 그 네트워크 포밍 현상이 사실은 좀 전에 보여드린 몇 가지 경우에만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경우 다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오스모라이트를 물에 녹였을 경우 여기 유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심장 결석하고 관련이 되는 현상인데 슈거가 물에 녹았을 때 그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폴리머 안에서도 이런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이게 네트워크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게 전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는 여기 몇 가지 키 퀘션들을 특히나 이러한 그 highly concentrated electrolyte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재밌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언 네트워크 포메이션이 아이언 트랜스포테이션 피노미나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전혀 새로운 프레임워크의 이론이 필요한 시대가 됐고 또 그 경우에 어떻게 해서 일렉트로케미컬 스터빌리티 인도가 물에 보유한 값이 1.23보다 현저하게 늘어나느냐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결론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대신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 거고 그 질문들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에 가까워졌습니다. 3차원적으로 퍼콜레이팅 아이언 네트워크라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유비퀴터스한 현상이고 이거는 새로운 형태의 모포로지컬 스테이트 오브 메가가 솔루션이었습니다. 그리고 호모지니어스하다고 생각하는 리퀴디티가 좋다고 생각하는 솔루션이 사실은 그렇게 생각보다 호모지니어스하지 않다는 마이크로스코픽 스테이트. 근데 그거를 이해하는 게 실제로 마이크로스코픽 현상인 아이언 컨덕티비티, 아이언 트랜스퍼 또는 다양한 유학적인 현상인데 근본은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따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베이직 리서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플라이드 사이언스와 테크놀로지컬 이노베이션을 나타내는 게 가능하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이 연구를 했고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언급을 하는 게 사실은 당연한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제 칼퇴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혹시 질문을 주고받는 시간이 있나요?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자리에 진행해 주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쉽지만 말씀하신 대로 관례상 Q&A 세션은 없습니다. 아마 이번 끝으로 오늘부터 이제 물을 좀 다르게 보고 만들어 주시는 우리 동네 주신의 강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다시 한번 열렬한 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조 강의자를 분위기에 더 감사 부탁드리며 소개를 마치고 오늘 차기 회장을 위한 회장 두 분의 소중 발표가 있을 예정이니 끝까지 남아서